법정 관리의 여파가 광양항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물동량 감소와 함께 업계 고용 불안도 우려됩니다. 현대제철이 순천 공장에 대한 본격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 공장을 자동차 강판과 단조 공정의 핵심 사업장으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순천만랜드 조성 사업을 검증하기 위해 시의회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의회 의장도 긍정적이어서 특위 구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45년 전에 도난당한 송광사 오불도가 송광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사실이 확인된 지 3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 상태로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광양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동량 감소는 물론 관련 업계의 고용 불안까지 우려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진해운이 광양항을 통해 처리한 자체 물동량은 6m짜리 컨테이너 32만 개. 전체의 14%에 이르는 비중이었던 만큼 한진의 공백이 주는 위기감은 심각합니다. 항만 수익률이 더 높은 환정 물량이 받는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58만 컨테이너 중 13만 8천 개, 즉 4개 중 하나를 한진이 소속된 해운동맹이 처리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입출항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용선업자들의 물량 압류 등을 막기 위해 현재 6대의 컨테이너선이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상에 묶여 있고, 광양항을 통해 수출 물량을 처리하던 한 가전 대기업은 일정 차질을 우려해 한진 선적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한진형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놨던 물량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른 컨테이너 집어넣는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면서 최대한 광양을 이용했던 물량은 다른 선사를 이용해서라도 좀 이용을 해달라. 자회사인 한진 터미널의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처리한 78만 TEU 물량 가운데 모회사의 물량이 40%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커 매출 감소를 넘어 고용 불안 등의 여파까지 우려됩니다. 특히 그 한진 터미널에 한 200여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또 관련 업체의 근로자들의 그 고용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도 그 사태의 추이를 이번 법정 관리 조치가 국내 최대 선사의 청산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물동량 가뭄으로 고전하던 광양항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철강업계의 긴 불황 속에서 현대제철이 공격적으로 순천 공장의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을 현대제철 자동차용 강판과 함께 단조 사업의 심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순천 냉영 공장 내 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고부가 가치 자동차 강판 생산을 위한 세 번째 설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연산 50만 톤 규모의 넘버3 CG에, 즉 아연도금 설비 신설 공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번 증설 공사에만 3천억여 원이 투자되고 오는 2018년 1월 시운전을 거쳐 곧바로 상업 생산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 1월 넘버3 CG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50만 톤 늘어난 250만 톤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현대제철은 이번 증설 사업과 함께 선진 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도 병행해 추진합니다. 본라인 가동에 앞서 국내 최초로 연산 140만 톤 규모의 자동 포장 설비가 도입되어 생산 효율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현대제철은 또 국내 단조 사업의 심장도 인천에서 순천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전 SPP 율천에너지 부지에 내년 하반기 정상 가동을 목표로 단조 설비 이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오는 2018년 연간 생산량은 단강 33만 9천 톤, 단조 17만 2천 톤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현대제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자동차용 강판의 중장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부적절하게 수의 계약을 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 3월 10억 원 상당의 현충공원 조형물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 계약을 체결해 약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파령산 편백치유의 숲 조성 사업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와 불법으로 수의 계약해
3,600만 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관련 부서 과장과 실무자 등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고흥군에도 행정상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순천만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의회 차원의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행위적 모니터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1,200억 원이 투입되는 순천만랜드 조성사업이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집행부에서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순천만랜드 계획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특위 구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순천시의회가 후반기 임원진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공식 의사 일정에 들어갔지만 의장이 회의 규칙을 이유로 김인곤 의원의 자유 발언을 제지하면서 정회가 선언됐고 9명의 의원이 반발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또 3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과 정철균 의원 간의 욕설과 고성이 오가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가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여수시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증했습니다. 여수시청 남측 주차장에 들어선 이번 태양광 발전 시설은 80kW 규모로 한국남동발전이 전체 사업비 2억 6천만 원 가운데 1억 9천만 원을 지원해 설치됐습니다. 여수시는 남동발전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발전 설비가 시청 전기 사용량의 7.6%를 대체하게 돼 연간 1,500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재 광양교육장과 정병원 고흥교육장이 각각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임원재 신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취임사에서 도농복합도시로서 차별화된 교육 브랜드를 창출하고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병원 신임 고흥교육장도 작은 학교 살리기와 창의, 인성 중심의 교육으로 농어촌 학교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향응과 접대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체들도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뒤 국립대 유명 교수를 회사에 초빙해 사내 교육을 하려면 강의료를 얼마 줘야 하나. 기업체 대표들은 임직원들의 김영란법 위반을 어떤 방법으로 감시해야 하나. 광주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이른바 김영란법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개의 기업체들은 실무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공조사비에 있어서 대표이사 명의로 화환을 발송했는데 대표이사회 그 직원이나 개인들이 별도로 이제 공조사비를 10만 원씩 부족을 했을 때 이게 합산해가지고 이제 10만 원 초과로 인정이 되는 건지. 민간까지 확대된 김영란법에 기업체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을 몰라 실무 준비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각 사례별로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지는 내부 직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좀 깊이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기업체들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도 별도 교육을 마쳤고 금호 타이어 역시 다음 주 교육을 통해 내부 지침을 직원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제 홍보 관행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또 새로운 이제 홍보 기법을 이제 개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업체들이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무려 10조 원에 이릅니다. 김영란법이 관행적이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사라지게 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 시행일을 앞두고 기업체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라남도가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안에 대한 입장을 1년 만에 또 바꿨습니다. 고속철 착공 지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고속 선로를 놓는 호남 고속철 1단계 사업. 당초 올해 완공 예정이었지만 노선 문제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낙연 전남지사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고마곤역 구간은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무안공항 경유 노선은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전체 노선에 대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의견 차이가 없는 송정리부터 나주를 거쳐서 고마곤역까지. 그런데 1년 만에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 입장이 또 달라졌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송정에서 나주를 거쳐 무안공항까지 우선 건설하는 노선 변경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습니다. 고속철 2단계 구간 분할 공사안입니다.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줄여 무안공항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 수정입니다. 무안-광주항 통합 이전에 고속철도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광주 송정에서부터 무안공항까지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미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연구 영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상태. 전라남도가 뒤늦게 제시한 변경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설령 이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호남 고속철 종착역인 목포까지는 공사기간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목포권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도난문화재인 송광사 오불도가 순천 송광사로 다시 반환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문화재 조사를 통해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 송광사 오불도가 기탁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후 소유자인 한 미국인 부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오불도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광사에 보관됐던 송광사 오불도는 지난 1970년을 전후해 도난당했으며 화가 등으로 활동하던 미국인이 70년대 초 서울의 한 골동품점에서 구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동 지역 대학생들이 오늘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여수 한영대학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기업 아람코에서 선발된 현지 대학생 13명이 여수를 방문해 지역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수산단 탐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영대는 중동 지역 대학생들이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석유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학생 교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본 KBC 사장단 일행이 여수 MBC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여수 MBC와 자매 결연 방송사인 일본 KBC는 오늘 와케 야스시 사장 등 일행 4명이 여수 MBC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상호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KBC는 아사히 TV 계열 방송사로 지난 1993년 여수 MBC와 자매 결연을 맺은 뒤 그동안 양사 간 공동 제작 프로그램 개발과 방송 발전에 다양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해양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들어섭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재단은 국비 포함 1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박람회장 일문 옆 6,1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건립되면 주재관 일대에 조성할 예정인 해양 테마파크와 함께 여수 박람회장 활성화는 물론 미래 해양인재 육성을 주도하는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와 함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제4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되는 동물영화제와 함께 오는 3일 낮 1시 30분 반려동물 산업 육성 세미나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반려동물과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동물영화제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